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5억 집이 1억으로 떨어지는 대지양 7곳이 있습니다. 중개소마다 다급한 집주인들이 급매로 매물을 막 던지는 바람에 집값이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곤두박질을 치는 원인은 해외 변수인 전쟁, 물가, 금리, 경제 무엇 하나 1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잡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 어디이며 어떤 것들이 정말 위험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주말에도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5억 집이 1억 대지양 7곳. 자, 중개소마다 집주인이 막 던진다. 정말로 고층 건물들이 난리가 났네요. 이제 바야흐로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지도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파란 게 주로 3기 신도시가 밀집된 곳들입니다. 이 안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3기 신도시만 또 못한 이 바깥은 더 위험하겠죠. 그러면 위험한 곳 8곳을 한번 뽑아보면 일단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쪽 이거 외곽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 양주, 동두천 이쪽, 세 번째 김포, 인천, 네 번째 시흥, 안산의 외곽, 다섯 번째 화성, 오산, 여섯 번째 평택, 안성, 용인, 처인구 이 정도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더 더한다면 바로 이 지방입니다. 지방. 바로 이곳이 진짜 위험한 곳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경기도가 이렇게 있죠. 서울 이 조그마한 땅, 이 조그마한 땅이 이 경기도 되게 크잖아요. 한 15배 정도 돼요. 서울 1000만 명, 경기도 1300만 명. 땅은 무려 15배나 큰데 서울보다 이 인구는 300만 밖에 많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억 5천만이 돼야 하는데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너무 땅이 많으니까 맨날 신도시 짓는 거야. 집이 남아 돌아요. 경기도가. 하물며 자, 이 수도권 인구가 52%고 자, 나머지 보세요. 이거에 한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이 지방이 인구가 더 적어요. 48%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더 위험한 거예요. 수도권보다. 서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제 서울에 입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꼭 철칙으로 알아두세요. 우선 이게 서울 지도입니다. 구가 25개 구예요. 보시면 이게 한강이 이렇게 있죠. 자, 누가 뭐래도 서초, 강남, 송파에 잠실까지만 쳐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강남권입니다. 여기가 A급이에요. A급. 물론 A급에서도 이제 좀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강 라인 쭉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쪽으로는 마포, 용산, 성동, 강진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게 바로 한강변이에요. B급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걸치기도 하지만 용산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이렇게 여기 도심 여기가 바로 도심권입니다. 세 번째. 즉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은평, 강북, 도봉, 노원, 중랑, 서대문, 그 다음에 구로, 금천, 관악은 외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서울을 크게 4등분할 수가 있네요. 서울은 외곽이라고 나쁘지 않아요. 외곽도 경기도 제일 좋은 곳보다 전망이 밝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서울, 강남, 한강, 도심 외곽. 강남권 자, A급인데 강남권도요. 상 중 하로 나뉘어요. 상은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이게 뭐냐? 바로 한강 라인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 라인이 한강이면서 바로 여기 바로 용산, 성동, 광진하고도 맞닿아요. 여기를 이길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벌어질 거예요. 어디하고? 여기 테헤란로 중이라고 써진 방배, 도곡, 개포, 대치가 아직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점점
반포나 압구정하고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이 개포나 이런 데는 너무 남쪽에 있어요. 대치동 학군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차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양재, 내곡, 우면, 세곡, 수서, 일원 이 사이드 쪽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같은 강남 서초래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렇지만 얘들 모두 다 A급에 포함되고요. 설령 외곽이라고 할지라도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낫다. 전망도 더 맑다. 자, 이제 한강권 B급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바로 여기입니다. 마용성광. 특히 북에서 남으로 내려다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장, 강남, 상구, 강동. 아까 금방 했죠. 도심권은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 바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외곽이 이제 사이드예요. 북쪽 사이드, 남쪽 사이드. 금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서대문. 그런데 이 같은 서울이라도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분양은 바로 뭡니까? 그런 곳들이 있으면 더 플러스가 돼요. 자, 이제 7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위험하다. 7곳이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7곳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자, 7번째 위험한 것. 상투장의 똘똘한 아파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똘똘한 아파트가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너무나 많이 빠지니까요. 그럼 제일 안 좋은 게 어디겠어요? 강남의 대형 평수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 비싸니까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개포동, 개포중 7단지 34평. 2007년에 13억 8천 했던 게 2013년 7억 5천. 엄청 빠졌네요. 그런데 자, 이 똘똘한 아파트예요. 별 볼 일 없는 같은 강남에 있어도 역삼동 강남 아파트 2007년 5억 6천, 5억 4천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얘는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역삼동 경남 아파트가 얘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아파트 잡으면 안 되죠. 올라가지도 않는데. 자, 그렇지만 하락장만 놓고 보면 똘똘한 아파트가 위험하다.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락장에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가 폭락합니다. 투자든 실거주든 지금과 같은 상투장은 아예 피하세요. 특히 강남 비싼 곳일수록 피해야 합니다. 금매도 피하세요. 상승장에는 거래가 없고 10에서 20% 시세가 높은 호가 매물을 잡아야 하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비싸요. 8년간 2배에서 무려 4배까지 뛰었죠. 이런 오른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소폭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완전 폭망하는 거죠.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폭망하겠죠. 잡을 때 언제 잡냐? 바닥에서 잡으라고요.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하락폭이 크다.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한강의 비싼 아파트들은 위험하다. 자, 이제 6위 보겠습니다. 제1 외곽 순환국도 바깥쪽은 위험합니다. 서울에서 실거리가 멀고 전철거리도 역시 멀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예요. 보시면 고양,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용인, 안양, 3번, 그리고 부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죠. 바로 이 바깥쪽은 웬만하면 잡지 마시라고요. 왜? 멀잖아요, 실거리가. 다만 이쪽에 좀 안양, 수원의 일부, 화성 이런 데는 좀 일부 지역은 강남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바깥일지라도 이 북쪽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자,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에 서울 외곽과 강남, 성양, 경기도를 차선으로 잡아라. 뭔 말이냐? 아까 서울에서 강남, 한강, 도심권하고 서울 외곽, 서울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강남 성향이 강한 바로 경기도 여기를 차선으로 잡아라. 하남, 성남, 용인, 안양, 수원 이런데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기대주에 좀 집중하세요. 그리고 강남, 서울, 실거리가 먼 곳은 투자로 부적격이에요. 지금 거리가 멀잖아요. 이 1 외곽순환고속도로 2예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너무 멀어요. 강남, 서울 실거리가 멀더라도 GTX나 SRT가 있다. 그러면 바로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송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팍 가겠죠? 이런데 몇 군데 빼놓고는 별로다. 자, 이제 5위 한번 볼까요? 5위. 서울에서 교통 접근성이 먼 아파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 주염역을 기점으로 이거 지금 가까운 데는 9억, 9억 2천 뭐 이렇게
9억 2,500 하는데 좀 멀리 갈수록 6억, 6억 5천, 7억 8천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철역 인근, 특히 서울은 전철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경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철 인근을 잡아라. 다만 전철역이 가깝더라도 주염역은 제가 보기에는 3호선이 너무 멀어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염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별로라고 저는 보고요. 왜? 멀잖아요. 서울에서 3호선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먼지. 그런데 GTX, 킨텍스 쪽은 좀 발전성이 높겠죠. 자, 10년 전보다 경기도 아파트가 넘쳐납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안 팔렸어요. 거의 10년 동안 하락기를 겪었잖아요.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황금성 잘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하락장에 또 매도도 잘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잘 안 되잖아요. 유망지역 바닥 시세에서 갈아타기도 쉽지가 않아요. 역세권도 강남 접근이 멀면 좋지 않아요. 이처럼 일산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멀어요. 자, SRT, GTX 정거장 여기는 SRT, GTX가 지나가는 곳은 괜찮아요. 서울과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가격 경쟁력은 별로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제 4위 한번 볼까요? 등수가 올라갈수록 나쁘다는 뜻이에요.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은 위험하다. 그렇죠. 아무리 교통거리가 가깝다고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멀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모박스를 해놨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대략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성남, 용인, 수원, 군포, 의왕, 안양, 광명 정도, 일부 부천 이 정도 정도가 서울에서 가까워요. 나머지는 좀 멉니다. 미래 집값은 무조건 서울하고 강남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여기 서울하고 강남 바로 여기.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 탄력이 어려워요. 서울 중심에 원을 그려서 원이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 지역이 많으므로 불리하다.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좁네요. 이렇게 경기도.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원은 커졌네요. 아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원이 커진 곳은 별로 안 좋다고요. 땅도 넓은 뿐더러 특히 3기 신도시가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안쪽으로.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장난 아닙니다. 매물이. 서울 제1 외곽 고속도 밖의 신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불리. 3기 신도실지라도 원거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더블까지는 가겠지만 1, 2기 신도시 아주 외곽 지역은 별로예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인구 밀집인 또 똑같은 말이죠. GTX, SRT는 괜찮다. 자, 이제 3위. 서울에서 먼 것보다 더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강남에서 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하고 가까운 여기 의정부는 집값이 되게 쌉니다. 양주나 의정부는. 그런데 자, 강남에 가까운 성남이나 용인이나 하남이나 이런 데는 되게 비싸요. 그 차이를 이해하셨죠? 왜? 중심지는 시청이 아니에요. 강남이지.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의 핵심은 시청이 아니다. 강남과의 거리입니다. 접근이 먼 곳은 좀 불리해요.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승 탄력이 한계가 있고 부자들이 아예 가지를 않아요. 특히 북쪽 잘 안 가잖아요. 여기 너무 밑에 쪽도 안 가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거리가 가까운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 광명 이런 데가 전망이 밝아요. 강남 성향이 강한 판교, 분당, 유래, 가밀, 과천 직정부타운, 평촌, 신도시라도 이런 데는 나중에 많이 빠졌다가 또 올라가겠죠. 강남 접근성이 강한 단지라든가 또는 SRT, GTX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얘들은 인근 지역은 괜찮다. 자, 이제 2위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는 잡지 마세요. 그나마 강남 쪽은 뭐 200세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100세대 미만, 50세대, 30세대, 20세대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경기도는 300세대 미만 보지도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세대수입니다. 전철이 아니에요. 세대수예요. 송파동 가락 3인 펜션 1988년. 자, 세대수 많은 거 5억 5천짜리가 20억까지 뛰었어요. 그런데 같은 송파인데 243세대 그렇게 뭐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13.5억으로 얘보다 훨씬 못 갔어요.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부동산, 특히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도 적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 상가가 안 좋냐? 세대수가 적어서 그래요. 잘 안 팔립니다. 나홀로 부동산은 노후화될수록 재건축 기대감이 줄어서 상승폭이 적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세대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돈도 많이 내야 하고 또 새 아파트가 돼서도 싸요. 1000세대는 20억 간다면 한 200세대는 11억, 12억밖에 못 가요.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당장 하락장 환급성 있는 것으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좀 팔아버리고 또는 하락장에 갈아타세요. 갈아타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환급성 징검다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 무주택이면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내 거 나홀로를 팔고 그냥 적당한 대단지 아파트를 잡았다가 하락장에 팔고 진짜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자, 9위. 이제 진짜. 자, 실제로는 9위가 아니겠죠. 몇 위입니까? 1위입니다. 1위. 제일 안 좋은 거 바로 이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또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 이런 건 보지도 마세요. 제일 안 좋아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황금성도 없고 안 팔려요. 투자 가치도 별로 없어요. 물량도 넘쳐나고요. 평생 안 팔려 고생도 합니다. 기회비용 얘 때문에 괜히 아파트 잡을 기회를 날려서 돈을 못 벌어요. 안정성도 없어요. 물론 재개발이 좀 빠른 것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설령 재개발 막연한 재개발 그런 걸 잡는 것보다 하락장에 아파트를 잡는 게 더 속도가 빠를 거예요. 초역세권, 직주근저, 미래 호재, 핵심 상권일지라도 주로 이런 곳에 붙어있는 곳들일지라도 아파트가 아닌 건 잡지를 마세요. 여기 가까우니까 빌라가 뛴다? 에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피스텔도 안 뛰어요. 잡아서는 안 될 부동산. 자, 그럼 7위부터 보자고.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죠. 오피스텔, 주거용, 사무용, 신축 빌라, 재개발 막연한 빌라 이런 거 아주 나쁜 거예요. 상가, 특히 요즘 신축 빌라 해가지고 모아주택에서 아주 붐을 일으키는 것 같아. 모아주택이 어느 쪽을 모아주택이에요. 자, 상가, 테마형 상가. 이제 얘는 더 나빠요. 지역주택조합, 기획부동산의 토지. 꼭 기억하세요. 얘는 물론 100%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8대2의 법칙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7가지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주택이 낫다고 했죠. 하락장에 팔리지 않아서 기회비용을 다 날립니다. 부동산 대폭락 위험한 7가지 정리해 볼까요? 자, 7위 상추장에 비싼 아파트 잡지 마세요. 강남 같은데. 자, 6위 제1외곽 순환국도로 잡지 마세요. 밖은 안쪽으로 잡으세요. 5위 전철역이 먼 곳은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서울은 괜찮아요. 자, 4위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곳은 나쁩니다. 자, 3위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더 나쁩니다. 자, 2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나홀로는 피하세요. 비아파트 1위입니다. 아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도생 또는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토지 이런 것들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뻥 하고 터져서 모든 도시들이 집값들이 또는 부동산이 마구 추락하는 상황이네요. 가계부채, 금리 인상, 인구구조, 물량폭탄 등 일본과 똑같기 때문에 일본의 전체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률과 미래 첨단 산업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대재앙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